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지난 4월에 신축 정규반을 폐강하기로 했는데 오는 10월부터 신축 정규반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하루에 두세 건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을 다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교육을 다시 좀 해달라는 DM이나 좀 댓글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수요에 맞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교육 사업은 적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니즈가 있는 분들한테는 컨설팅이나 소통하는 세미나나 기회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강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상담을 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PM이나 공투 참여도 되고 꼭 그게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죠. 그랬죠. 근데 앞으로도 공투나 PM은 꾸준히 집중을 할 건데 그동안 교육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겼다. 그렇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교육하면서 모임이나 네트워킹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나 저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겨서 힘들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 교육은 하더라도 그런 모임은 좀 지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니까 투자나 PM을 집중하면서도 교육을 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수강생을 그동안 돈으로 바라보지 말자라는 그런 철학을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수강생이 돈으로 보이는 타이밍도 잠깐 오기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강의와 비즈니스의 연관성을 얘기한 건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고상한 척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저도 이제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시스템이 잡혔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돈 받고 제대로 서비스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도 이제 강의를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자격증 따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그 강사의 약간 신뢰를 얻기 위한 채널인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강의를 재개를 해서 수강생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주차 때 했던 거를 거의 그냥 유튜브로 녹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이런 구조 설명하고 내 거 사례로 그렇게 돈 엑시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 건축물에 대한 개념. 건축법에 대해서는 기본 2부로 나눠서 3, 4부예요. 그러면은 교육 공지할 때 이거를 보고 오라고. 무조건. 공지를. 학습이 안 되면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어차피 유튜브로 풀어도 그걸 딱 배워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우리 직원이 그러잖아. 대표님은 강의할 때 가장 빛이 난다.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유튜브로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유료 강의 때 푸니까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상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걱정은 여기 언저리부터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느낌을 보면 이 3시간은 내가 텐션 잡을 수 있고 점심시간 때 좀 쉬고 나서 이때부터 5시간이잖아. 이 5시간을 텐션 유지하기 위해서가 조금 중요한데 나는 사실 이 꼬마 빌딩 기획까지 해가지고 이 안에 다 넣고 싶거든.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바뀌고 교육 기간이 바뀌죠. 그전에는 A to Z를 다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도 많고 어차피 프로젝트를 시작해야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10명 중에 1명만 시작하니까 9명은 굳이 시작하지도 않는데 불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거라서 시작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커리큘럼만 짧게 이틀로 그냥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으로 치면 8주이지만 4시간씩이니까 8, 4, 32 32시간인데 이틀 동안 해가지고 거의 20시간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3분의 1이 줄어든 건데 그러면서 더 이제 압축적으로 해서 더 핵심적인 것만 할 거고 지방에 있는 분이나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바쁜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핵심만 빨리 짧게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강의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금액도 낮아지나요? 낮아지야죠. 제가 수강생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소정의 우리 직원 비용 그다음에 대관료 해가지고 그런 실비에다가 제 수고비 정도만 한 거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최대한 붙여서 쭉 하고 오히려 이때 약간 쉬면서 우리가 과제를 내주고 봐주는 식으로 한 30분이라도. 그러면 오전에는 타이트하게 강의로 끝내고 기회까지 한 층별 기획이랑 주차 일조권 이 정도 엮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근생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완전 계획심이거든. 그래서 황금돼지 자꾸 기획하는데 기획할 게 뭐 있어 약간 속으로는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개법인의 직원들이 와도 많이 배우고 갈 정도인 걸 녹이고 싶어서 나는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했을 때 결국에 기획이라고 보거든.
제가 이제 3년 동안 하던 강의 그만두고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상담만 했잖아요. 그 수요들이 상담으로 몰리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느낀 게 땅 사서 건물 짓기 전에 그 기획에 대한 요소를 빠져서 실패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 때문에 상담 오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더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교육이 좀 들어가야 나중에 땅 사서 건물 짓고 할 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덜 할 거고 실패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 정규반의 우리 시그니처가 두꺼운 교재였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한가요? 아무래도 좀 분량이 줄니까 두께는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제 기조는 뭐냐면 강의를 막 몇 시간 동안 하면서 보여주는 모든 그 슬라이드 있잖아요. 슬라이드는 다 교재로 만듭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슬라이드만 있으면 수강생들이 교재 없으니까 막 사진을 찍더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 담을 거니까 사실 교재는 그래도 좀 꽤 두꺼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장은 어떻게 하려나? 난 임장이 저희는 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용도 약간 기획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수익 사례는 줄이고 기획적인 관점에서 계속 많이 짚어주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근데 기획만 파면은 건축사한테 지거든. 그래서 상권과 입지, 그 블럭이랑 필지 컨디션에 따라서 그 건물 기획하는 거. 종합적인 그 연결고리를 임장 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난 그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지. 이번 신축 정규반은 투자 사례, 뭐 매매 사례 이런 사례보다는 정말 내가 임장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땅이 나와도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구조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임장 수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의 대형 중개법인은 기승전 근생이기 때문에 근생이 지어질 만한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입지를 먼저 보고 뭐가 지어질지를 알게 해주는 게 우리 임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게 모두 다 만족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획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8개 정도 된다고 하면 한 4-5개 이상 관통해서 그게 차별되는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 사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성공 사례는 내가 볼 때 약간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사줬고 내가 이렇게 개발해서 얼마를 벌었습니다라는 거는 그 강사가 나한테 투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약간 마케팅인데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은 좀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벨롭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더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회의 때 얘기한 대로 수강생들이 우리 임장을 통해서 내신보다는 수능처럼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오답 노트를 많이 만드는데 이론이나 이런 거는 1일차 때 배우잖아. 뭐 용적률, 뭐 건폐율 뭐 해가지고 알겠는데 어떤 매물이 나한테 이제 올지 모르는 거지. 그걸 왔을 때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수할 때 그냥 지어진 거 완성품 살 때도 이게 최적으로 다 된 건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뭐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런 것보다는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오답 노트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거지. 먼저 와다다다다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건 잘 된 사례, 뭐 안 된 사례를 해주고 임장 간 다음에 쉬는 시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그냥 모여서 뭐 커피 마시고 놀라고 하지 않냐고 지본을 던져줘. 단톡방에다. 그거를 어떻게 개발하고 싶은지 플러스 이 땅값이 사서 공사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려면 땅을 얼마에 끊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좋은 것 같아. 그치? 오답 노트 보여주고 문제 낸 다음에 우리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잘된 사례 쫙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그 블럭 총평 딱 해주고 너무 그 블럭만 하면은 그 필지에 대해서 응용력은 있지만 지역에 대한 응용력은 떨어지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 인정 못하니까 그 블럭별 유형을 어느 정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TI 같은 거죠. 이 블럭은 뭐 ESTJ다. 이 블럭은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대치동 상권이 있고 역삼동 오피스 상권이 있고 주거 상권에 하이엔드가 있고 엔터가 있고 그렇죠. 블럭별로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각자 판단해서 응용을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황금대주님이 임장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하시던데 수업 준비하시는데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나요?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PD님도. 사실 우리가 이제 임장 회의를 하면서 중개법인, 건축사, 시공사에서 하는 흔한 임장 수업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 마지막 기수 33기가 그 임장 수업이 굉장히 완성형이었거든요. 전면 뜯어 고치고 새로운 지역을 제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강남은 가장 시장을 선도하니까 강남은 기본값으로 보되 관악 대신 아까 그랬잖아요. 종합적인 시야를 키워주고 싶다고. 그래서 사당 방배나 송파 같은 데가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도 주택 개발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숙제를 내주기도 좋고 사례를 골고루 보기도 좋거든요. 같은 골목에도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가격이 너무 싸지는 않고 외곽은 아니니까 강남을 무리해서 보는 분들도 혹시 만족할 만한 그런 입지가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사당역과 이수역, 동작대로변 양쪽을 모두 돌아다녀 보려고 해요. 이제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행정구역상 동작구, 그러니까 중상급지, 그 다음에 서초구, 방배동 이렇게 상급지로 분류되는 경계선이기도 하고, 여기가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원룸 다중주택부터 상가주택, 상가건물, 통사업 건물까지 건축물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부 입지별로 보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곳을 골랐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 지역은 강남인데 신논현역과 논현역 사이에 영동시장 인근을 필두로 해서 그쪽도 F&B 유흥상권부터 오피스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생 건물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장 갈 때도 노트랑 펜을 주는 거지. 한번 그림도 그려보게 한다든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개 예시를 아예 저희가 어차피 출력물을 안 줄 건 아니니까 지적도를 그 숙제 내주는 건 크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 그치.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란이 있는 표, 층별 기획 표를 하나 주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론 수업 1일차 마지막에 숙제를 줄 때 그걸 미리 줘도 괜찮아. 그러면 전날 밤에라도 조금 보고 와라. 그래서 미리 주고 그거를 해와라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임장 수업을 오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숙제를 주고 다시 해봐라 해. 그래서 임장 가기 전과 후 두 개를 비교해서 가져가는 거야. 1등은 상품 줍니까? 그럼 나중에 생각하고. 이번에 수업 들으면 특별한 기념품이 있다고. 그렇지. 또 한 몇 개월 쉬다가 다시 오픈하는 기념으로 대작을 또 준비했습니다. 황금 대동여지도 해가지고 서울시에 소규모 디벨롭을 하기 위한 지도를 지역별 뭐 지자체별 해가지고 포르쉐가 외계인을 쥐어짰다면 임장모신을 고문해서 나온 황금 대동여지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표님, 이름부터 정하죠?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떤 이름이 나왔는지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일단은 틀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서울 메인 25개구 표현하는 내용이랑 이거를 이대로 가면 조금 밋밋하니까 왜 부루마블 아이콘처럼, 물론 모든 구가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근생도 있고 시행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주로 이 건축물을 타겟팅하는 사람은 여기를 보면 좋다 라는 거를 표시를 좀 해볼까 싶거든요. 우리가 디벨롭하는 종목들이 있잖아. 네. 상가주택, 원룸건물, 올근생, 도생시행 이런 거가 있을 때 그 종목별로 추천 지역을 오히려 그냥 정리해 놓는 게 한 3-4개. 꼭 25개구를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강력 추천 지역, 좀 핵심을. 알겠습니다. 이제 특정 구, 그래서 그 구의 기본적인 대중교통이랑 입지적인 설명, 그 다음에 건물 관점, 신축 관점에서의 특징,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한 장 지도, 제대로 된 우리 찐 정보가 나옵니다. 이미 아파트거나 그 재개발이 확정이 된 곳들 있죠. 그거는 그냥 통으로 퉁쳐서 회색으로 표시를 하고 가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축을 추천할 만한 지역을 우리 나름대로 명칭을 붙일 건데 그거를 다 모듬해서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이 한 장 지도에. 그래서 이게 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의 호재들, 뭐 강남이면은 뭐 GBC부터 해서 GTX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한 장 지도에서 나왔던 구역별로 이제 이 지도가 아마 한 구당 최소 10몇 개는 나오겠죠, 최소. 일단 지금 촬영 시점이 8월 중순인데 저희 교육이 10월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착수를 할 건데 일단 2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분량이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구를 세부적으로 다루진 못하고 서울의 전반적인 구별 설명은 하지만 그 구의 세부적인 블록 특징은 한 2개 구 정도만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임장처럼. 여기까지만 해도 페이지 수가 대략 200-3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전체 구를 하면 아마 700-800페이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전체 구를 하는 건 연말까지 좀 프로젝트를 잡고 있고, 이번 2달은 2개 구에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역삼의 드리움이라는 강의장을 대관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우리 약간 막 눅눅하고 약간 좀 뭐 괜찮긴 했는데 좀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쾌적한 장소로 해서 수업을 그전에는 4시간씩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한 장소로 대관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역삼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고, 제가 신축 정규반을 33기까지 했는데 3기 강의를 이 근처에서 했어. 대관 장소가. 왜 주차가 안 돼요? 저희 사전 등록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요. 사전 등록을 또 안 했구나, 석현이가. 회사
저희 배당 가능한 공간이 3층이랑 8층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8층 스카이 홀이고요. 배치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하시는 형태로 말씀을 미리 주시면은 배치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강의 같은 거 하시면은 앞을 바라보게 이렇게 배치를 하시거나 해서 40명이면 여기 충분히 다 수용을 하실 수 있고. 이거 싱크대까지는 쓸 수 있나요? 네. 커피 머신이랑 티백 이런 것도 다 아, 그럼 이 안에 한번 봐도 돼요? 보셔도 돼요. 아, 여기가 8인데이지. 8인. 아, 이거 되게 좋다. 여기도 8인이고. 남자 화장실. 충분하네. 우리 뭐 교육할 때처럼 막 밖에서 막 줄 서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 네, 그럴 것 같네요. 여자 칸 몇 칸인지 물어봐야겠다. 여자 화장실 몇 칸이야, 안에? 2칸? 일단 강의장만이 되게 좋은데? 이것만 봐도. 강의장 같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하루 종일 해도 피로감이 없을 것 같아. 뭐 있어도 뭐 나가서 뭐 사기도 좋고. 잘 봤습니다. 견적이 사악하지만 않으면 여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싼 데 한번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이제 리턴즈 기념이니까 좀 좋은 데서 하고 다음에는 좀 적절한 데서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사려면 중개사한테 가고 건축을 하려면 건축사한테 많이 가는데요. 저는 중개사나 건축사가 아닌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건물을 디벨롭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작은 상가주택부터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까지 건축주로서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담았습니다. 중개법인 다니면서 땅을 소개받으면 받을수록 혼란만 가중되는 분들, 건축사랑 미팅을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거나 못 알아듣겠는 분들, 제가 그 기준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례, 매매가만 다루는 임장 유튜브는 많이 보셨을 텐데 저랑 함께 임장을 하시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혼자 설렁설렁 다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보거든요. 저의 모든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다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 PM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신이 났던 거는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제 아는 노하우를 풀어줄 때 제가 가장 신이 났고, 그걸 다 아는지 구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도 그때 저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더 날카롭게 다져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현업에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전에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형식적인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벌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